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고 한강 불꽃 축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총기 사고로 얼룩진 미국, 압사 사고까지 일어난 일본. 그런데 서울에서는 100만 명이 모였는데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요? 진짜? 믿기지 않죠. CNN 시청률을 역대 최고로 끌어올린 그 영상, 미국 기자들조차 이건 조작이다 라며 분노했습니다. 과연 어떤 장면이 세계를 뒤흔든 걸까요? 한국이 만들어낸 믿을 수 없는 기적, 그 숨겨진 진실을 지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강 불꽃 축제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쁘다, 대단하다는 반응이 아닙니다. 미국은 충격에 빠졌고 일본은 당황했고 CNN은 긴급 특파원을 한국으로 파견했습니다. 그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미국 시청자들의 댓글창에는 이건 조작이다, 믿을 수 없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가득 쏟아졌습니다. 그들이 화가 난 이유는 바로 한국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광경 때문이었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말 그대로 현실 세계의 기적이었죠. 모든 것은 한 편의 영상에서 시작됐습니다. 2024년 서울 한강 불꽃 축제. 무려 100만 명이 모인 대형 축제였죠. 당연히 혼란과 사고가 발생할 거라고 세계 언론들은 예상했습니다. 왜냐고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뮤직 페스티벌. 총기 난사로 단 한순간에 5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 도쿄 스미다강 불꽃 축제. 압사 사고로 수십 명이 병원에 실려갔고 한 노인이 철제 난간이 무너져 생명을 잃었습니다. 브라질 리우 카니발. 관람석 붕괴, 술에 취한 군중들의 폭동. 매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축제. 이런 현실을 알고 있던 세계 언론들이 100만 명이 운집한 한국의 불꽃 축제라는 키워드에 경악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축제가 끝난 뒤 한국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전 세계가 경악했고 CNN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건 진짜인가? 이게 조작이 아니라면 우리 기준이 틀린 거야. 그 회의실 한복판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밀리 워터슨. CNN 아시아 전문 특파원이자 일본 기온 마쓰리 다큐멘터리로 M상까지 받은 스타 기자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취재할 가치가 있다고요? 진심입니까? 전통과 깊이가 있는 일본이나 스케일이 다른 중국은 이해하지만 한국이요? K-팝과 드라마 말고 뭘 보여줄 수 있죠?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곧 서구 언론 전반의 인식을 대변하고 있었거든요. 아시아 문화의 정점은 일본, 그 다음은 중국, 그리고 그 아래 어딘가에 K-팝으로 주목받는 상업적 문화국 한국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집장은 이렇게 말했죠. 에밀리, 너는 한국을 전혀 모르는구나. 직접 보고 와. 그렇게 에밀리는 마지못해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녀는 확신했어요. 이건 분명 쇼일 뿐이다. 한국 정부가 국가 이미지를 포장하기 위해 과장된 자료를 흘렸을 거라고 말이죠.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작년 미국 시카고 독립기념일 불꽃 축제를 떠올렸습니다. 폭죽이 터지는 그 순간 어디선가 총성이 울렸고 사람들은 서로를 밟고 도망쳤으며 응급실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일본 도쿄 스미다강에서는 300만 명이 몰린 날 지하철역 난간이 무너졌고 사람들이 쓰러졌으며 그녀는 한 노인의 팔을 붙잡고 제발 도와달라는 절규를 들었습니다. 브라질, 독일, 프랑스, 어느 곳이든 대형 축제에는 혼돈이 따라붙었습니다. 술, 인파, 사건, 사고. 그건 더 이상 예외가 아닌 공식이었죠.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좋아, 한강 축제 현장에서 직접 폭로해주지. 그 기적 같은 장면의 진실을 밝혀 한국이라는 나라의 민낯을 공개하려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에밀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가 서울에 발을 디딘 순간 그녀의 모든 상식,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에밀리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보여주기식이네.
공항의 규모와 청결함, 안내 시스템의 정교함까지 모두 놀라울 정도였지만 그녀는 이를 연출된 환영 인사 정도로 치부했어요. 이전에도 아랍에미리트나 싱가포르 공항에서 비슷한 첫인상을 받아본 적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 현장에 가서 한국 축제의 민낯을 직접 밝혀내는 것. 공항버스에 탑승한 그녀는 기사에게 불꽃 축제 현장에 가달라고 영어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사님은 유창한 영어로 친절하게 길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You will see signs everywhere. Very safe, very organized. Enjoy. 그 순간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영어 교육 열심히 하나 보네. 국제화 전략의 일환일 뿐이야. 도심으로 들어오며 한강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층 아파트들과 초록색 공원이 어우러진 풍경, 강변을 따라 여유롭게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또 한 번 중얼거렸죠. 이렇게 조용하다고? 축제 전날 맞아? 한강 주변에 이미 수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지만 그 어떤 소란이나 쓰레기, 경적 소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나란히 앉아 조용히 도시락을 먹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상해. 그녀는 처음으로 작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는 대형 군중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잖아.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면 본색을 드러낼 거야. 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을 거야. 그녀는 가방을 열고 카메라 장비를 하나하나 꺼내며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포식자처럼 준비를 갖췄습니다. 사고, 혼란, 쓰레기, 무질서. 그 어느 하나라도 포착된다면 그녀는 이 한국의 가면을 벗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곧 마주하게 될 광경은 그녀가 지금껏 어떤 나라에서도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라는 사실을. 한강변에 내려 첫 발을 디딘 그녀는 마치 다른 차원에 들어선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100만 명이 몰릴 예정이라는 장소에서 그녀는 그 흔한 고성도, 길을 막는 행인도, 무질서하게 놓인 자리도 보지 못했습니다. 진짜 이럴 수가 있나?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건 서로 자리를 양보하고 처음 본 사람과 돗자리를 나눠 깔며 웃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쓰레기를 무심히 주워 쓰레기통에 넣는 청년, 유모차를 끌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엄마, 그리고 그 엄마에게 말을 걸며 도와주는 낯선 사람들. 이건 뭔가 조작된 현장이야. 카메라 있는 거 알고 연출하는 걸 수도 있어.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고 너무 일관됐으며 너무 따뜻했어요. 그 순간 그녀의 냉소 속에서 아주 작고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 균열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도착 직후부터 에밀리의 마음속에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버스로 한강변 여의도까지 이동하는 동안 그녀는 여전히 냉소적인 시선으로 한국을 평가하고 있었어요. 이건 연출된 모습일 거야. 곧 진짜 혼란이 드러날 거야. 그렇게 마음을 굳혔던 그녀였지만 현실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고 한강변 공원으로 내려서는 순간 그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기자답게 혼란이나 사고의 증거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첫 장면부터 그녀의 계획은 흔들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사람들 사이의 흐트러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어요. 몇백 미터 간격으로 자리 잡은 돗자리들, 그 사이를 여유롭게 오가는 유모차, 책을 읽는 학생, 자전거를 타는 청년들. 시끄럽거나 급한 움직임은 전혀 없었습니다. 100만 명이 몰린 축제의 예상 현장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느껴졌어요. 이럴 수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자의 직감이 경고 신호를 보냈어요. 여기엔 문제가 없었습니다. 너무 질서가 잡혀 있었던 것이 문제처럼 느껴졌죠. 그녀는 카메라 렌즈를 길게 들이댔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노인들이 친구와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고 어린아이들은 크림을 들고 엄마 옆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청년들은 서로 자리를 양보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고 낯선 이에게 길을 물어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녀가 기대했던 폭발 직전의 인파, 밀리고 넘어지고 다투는 모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쓰레기통은 꽤 거리에 떨어져 있었지만 쓰레기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지 않았어요. 행사 전날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관찰할수록 의심은 커졌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안내방송이 울리고 있었지만 그 분위기는 결코 상업적인 축제 특유의 광란이나 과잉이 아니었어요. 음악은 조용했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거나 환성을 지르기보다는 서로 미소 지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이곳이 축제장이라기보다는 커뮤니티 모임처럼 느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그녀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만난 한 시민에게 다가갔어요.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던 젊은 엄마였어요. 기자로서 리포트를 준비하며 질문을 던졌죠. 이 시간에 유모차를 끌고 나다녀도 괜찮으세요? 이런 인파 속에서 걱정되지 않으세요? 엄마는 고개를 돌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요? 아니요. 여기요? 우리 집 앞 산책길이랑 다를 게 없어요. 아기도 잘 자고 있어요. 그 말에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여기서 혹시 사고나 혼란이 있었던 적은요? 엄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왔어요. 쓰러진 사람도 밀려서 넘어지신 분도 본 적 없어요.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고가 많다고 들었는데 저는 하나도 못 봤네요. 기자는 그 말이 마음 한쪽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인터뷰 장면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들었어요. 청년 2명이 돗자리를 정리하며 있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본 사람이세요? 네, 작년에도 왔었고요. 쓰레기 버리고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오히려 끝나고 사람들이 청소같이 해서 더 깔끔해요. 그 말에 기자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심했어요. 이건 홍보 문구일 뿐이야. 정부가 만든 통계일 거야. 언론에 보여주기용으로 만든 영상일 거야. 그런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장을 더 깊이 탐사하겠다고 결심했어요. 행사 시작 몇 시간 전 여의도본 행사장 근처에 마련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안내방송, 출입구 통제, 드론 카메라, 대형 LED 스크린 기술적인 장비가 정말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하며 카메라 기록에 담았습니다. 아, 이 정도면 사고율 낮추려는 준비는 확실히 돼 있네. 하지만 또 다른 장면이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드론이 강 위에 떠 있었고 하늘에서 인파를 넓게 찍고 있었습니다. 100만 명이라 알려졌던 숫자가 진짜인지 확인하고자 했죠. 위에서 내려다본 광경은 마치 거대한 유기체처럼 모두가 제 위치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일렬로 서서 넓은 공간을 나눠 쓰고 있었고 아무도 무리하게 밀치지 않고 서로 길을 터주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내가 본 대형 축제랑 너무 달라. 그녀는 다시 카메라를 돌렸어요. 이젠 어디서 사고가 터질까 보다 왜 사고가 안 생기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분명히 기술적 조직적 대비는 되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의 태도였어요. 한 청년이 길을 지나가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먼저 가세요. 그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여 고맙다는 말을 건넸고 청년도 미소를 지었어요. 카메라 속 장면이지만 에밀리는 그 미소가 가식이 아니란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본 행사장까지 몇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불꽃이 시작되기 전 사람들은 점점 기대감으로 잔잔히 들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들뜸에도 불구하고 혼란은 전혀 없었습니다. 관람이 끝난 뒤 귀가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은 질서 있게 걸어서 나오고 있었고 쓰레기 한 조각 얼굴 위에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거의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이 예상했던 폭발 직전의 시간 대신 잔잔히 정돈된 시간을 마주하고 있었으니까요. 에밀리는 결국 귀가길 버스 안에서 녹음기를 켰습니다. 오늘 내가 본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사실과 맞지 않는다. 100만 명이 한강에 몰렸다고. 그런데 이렇게 평온하다니. 어떻게 가능한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호텔 방에 돌아와 에밀리는 새벽까지 기록을 정리했어요. 현장 영상, 시민 인터뷰, 드론 촬영 자료, 안내 방송 하나하나 확인하며 다음 질문을 적었습니다. 이 질서가 만들어진 건 단지 시스템 때문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는가? 그 질문이 그녀를 더 깊은 탐구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옛날부터 믿어왔던 아시아 문화 서열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일본이 절대적 정점이고 중국이 규모로 따라오며 한국은 그 아래에 있다는 인식. 하지만 지금 마주한 한국은 그 구조 밖에 있는 듯 보였습니다. 축제 당일 저녁이 가까워지며 한강변은 밤하늘을 기다리는 들뜬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에밀리 워터슨 기자는 카메라와 녹음기를 준비하며 머릿속으로 마지막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죠. 드론 촬영, 시민 인터뷰, 시스템 점검, 그리고 사고 발생 징후. 그녀는 사고를 잡아내기 위한 추적자로서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냉소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여기서 아무 일도 안 난다면 그건 조작이거나 대단한 통제력의 결과일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녀 기대를 배신했고 오히려 그 기대가 충돌하면서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녁 7시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때 관람객들의 분위기가 일순정숙하게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강 너머로 보이는 다리 위를 바라봤고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 번쩍였어요. 그러자 에밀리는 긴장했습니다. 이제다 이 순간이야. 불꽃이 터지면 밀림, 괴성, 사고, 혼란이 나올 거라는 본능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불꽃이 터졌을 때 터져나온 건 폭발이 아니라 숨머짐이었습니다. 첫 폭발음이 울리고 동시에 관람객들이 박수를 치기보다는 가만히 하늘을 응시했어요. 그 순간 에밀리는 순간적으로 이건 영상이다, 연출이다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죠. 하지만 이어진 장면이 그녀의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폭죽이 터질 때마다 하늘 위에 황금빛 꽃잎처럼 흩날리던 불꽃들, 그리고 그 반사광이 한강 물결 위에 찬란히 비쳤어요. 그윽하고 웅장했지만 공격적이거나 과시적이지 않았어요. 마치 한 편의 서사를 그리듯 음악이 흐르고 불꽃이 이어지고 관람객들은 숨을 죽이듯 그 장면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에밀리는 리포트용 카메라 대신 자신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이건 축제가 아니야. 예술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속으로 떨렸습니다. 축제가 막바지에 접어들며 주변이 어두워질수록 에밀리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어떻게 할까?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군중 속을 이동했어요. 과연 이 많은 사람이 질서 있게 귀가하는 장면이 문제없는 축제의 표본인가? 아니면 단지 문제의 증거가 없어서 보이지 않는 것일까? 그 순간 그의 앞에 작은 어린이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듯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유모차 옆에서 엄마가 우리 아기가 없어요. 라며 울먹였고 사람들이 갑자기 그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에밀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사고 또는 문제가 생기려나 그녀는 카메라에 담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장면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즉시 움직였어요. 아이 실종입니다. 파란 티셔츠 입은 5살 남자아이예요. 스마트폰 화면에 제보 앱으로 정보가 올라가자 청년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주변을 살폈고 어르신들은 조용히 길을 터주었고 안내 방송과 드론이 동시에 작동했어요. 에밀리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기술적 시스템이 작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 건 시민들 스스로의 몸과 마음이었어요. 그녀는 속으로 묻기 시작했죠. 기술이 앞서간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이 먼저 움직인 거야? 그래서 그녀는 깊은 숨을 쉬고 자신의 녹음기를 켰습니다. 오늘 본 건 내가 예상했던 사고의 순간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순간이었어. 그 말이 그녀의 입에서 묵직하게 나왔습니다. 불꽃쇼가 끝나고 인파가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에밀리는 주변 쓰레기 상태를 확인하러 걸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난장판은커녕 청소 인력이 투입되기도 전에 시민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비워진 봉투에 쓰레기를 담고 있었고 청년들은 서로 격려하며 봉투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 장면은 그녀가 지금껏 본 어떤 축제보다도 완성형이었어요. 그녀가 준비한 폭로할 사건 대신 그녀가 마주한 것은 발견한 아름다움이 되었죠.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래서 전 세계가 분노했구나. 내가 본 건 조작이나 과장된 통계가 아니었어. 이건 현실이었어.
버스 정류장으로 가면서 그녀는 버스 기사에게 물었어요. 이런 밤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강변에 있어도 안전하다는 건 신기하네요.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여긴 우리 동네예요. 특별한 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축제가 아닌 일상이었다는 사실. 너무나 자연스레 당연하게 존재하는 장면이었어요. 기자는 마지막으로 녹음기에 남겼습니다. 나는 오늘 한국의 축제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는 한국의 일상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100만 명이 모여도 서로를 걷게 하고 쓰레기를 줍고 아이와 엄마가 유모차 걷는 그 일상.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그날 밤 한강변에서 저는 녹음기를 끄고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카메라 속엔 화려한 불꽃과 분주한 인파가 담겼지만 내 마음속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울림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나는 무슨 영상을 만들어야 하지? 라는 질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사고와 논란을 찾으려 서울로 왔지만 결국 제가 기록하고 싶었던 건 사고가 아닌 변화, 혼란이 아닌 질서, 혼돈이 아닌 배려였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을 향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축제에서 반복되는 사고와 혼란을 봐왔기에 100만 명이 모인 대형 행사에서 또 어떤 비극이 터질까를 기대했던 거죠. 그러나 현실은 제 예상을 깨부수었습니다. 한강의 불꽃축제는 단지 축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이 나라가 보여주는 가능성이었고 미국이 놀란다라는 헤드라인이 나올 만큼 세계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 문화의 진화였어요. 편집장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엔 별로 볼 게 없다. 제가 그렇게 말했었죠. 일본의 전통, 중국의 스케일, 그 뒤에 한국이 있을 뿐이라 믿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제가 갖고 있던 인식이 얼마나 좁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뒤에 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끌고 있는 나라였어요. 기술과 인간성과 문화가 한데 뒤섞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나라.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돕고 싶을 때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이를 찾는 엄마의 곁엔 온 시민이 함께했고 쓰레기를 줍는 작은 손길 하나에도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사고가 없는 축제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축제였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혼돈을 기다리는 카메라맨이 아니었어요. 저는 감동을 기록하는 증인이 되었고 그 증인으로서 귀국 후에도 한마디를 더 남기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선진국이란 무엇일까요? GDP, 기술력, 도시의 높이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곳에서 깨달았어요. 100만 명이 모여도 서로를 믿고 옆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축제가 끝난 뒤 자리를 정리해 나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선진국입니다. 아직 밤이 깊었음에도 아직 강변에 산책하는 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저 풍경이 아니라 문화이며 그 문화 뒤엔 신뢰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미국 기자들이 분노했다는 기사를 목격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건 한국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을 현실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콜로라도나 라스베가스, 일본의 대형 축제에서 인파가 모이면 사고가 난다는 공식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는 통했어요. 그 공식이 이곳 한강에서 깨졌고 그 사실이 미국 매체들에게는 믿기지 않았던 거죠. 이건 조작이다라던 그 목소리는 얼마나 자신들의 상식을 과신하고 있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 경험을 여러분께 전하는 건 한국을 완벽한 나라로 포장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완벽함은 존재하지 않아요. 분명히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고 더 나아가야 할 영역도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려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에게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불꽃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이 불꽃보다 더 찬란하게 타올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진짜 축제였고 진짜 기적이었어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다음번에 어떤 행사에 가든 어떤 모임에 참석하든 그 모임의 끝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한번 보세요. 축제는 불꽃이 끝나는 순간부터 진짜가 시작됩니다. 자리 뜰 때의 태도, 쓰레기를 치울 때의 마음, 옆 사람을 생각하는 행동이 그 축제의 진정한 평가가 됩니다. 저는 이제 물러납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 제 삶을 바꿔놓았어요.
앞으로 제가 어떤 나라를 취재하든 한국이라는 하나의 사례로 기억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100만 개의 심장이 하나로 뛰고 불꽃보다 더 뜨겁게 타오른 배려의 순간을요. 이 이야기는 진정한 선진국이란 경제력이나 기술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배려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00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도 질서와 따뜻함을 지키는 한국의 일상이야말로 세계가 주목해야 할 진짜 기적임을 말해줍니다. 오늘 보신 영상은 어떠셨는지요?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마음 따뜻하고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